네, 국제뉴스 코너입니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리비아 사태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죠. 네, 사태가 좀 점점 확산되고 어떻게 돼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전 상태죠. 네. 정부가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정부가 나눠진 게 아니라 국가가 나눠져 있고, 네. 두 개의 정부가 이제 있는데, 물론 뭐 소수 세력까지 합치면 뭐 더 복잡해지고, 근데 이제 그 두 정부가 서로 이제 그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지금 교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제사회도 이걸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해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외세가 개입한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에 어느 쪽을 지지를 해야 되는가 이게 좀 나눠져 있고요. 뒤에서 지지하는 국가들도 그 다음에 이제 서구 국가들 중에서도 이게 발을 어디다가 들여야 되나 하는 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리비아에서 최근 이달 들어서 4월 들어서 며칠 사이에 4월 초에 한 49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뭐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공항 수도인 트리폴리 공항이 이제 그 반 정부 세력에 장악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법이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내 여러 분열 제세력 중에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고도 우월한 그래서 평정을 하거나 자기 중심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 같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비아 그러면은 그동안 하도 굉장히 많은 사태와 뭐 이런 것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편향된 일부 이미지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2010년에 왜 그 아랍의 봄 뭐 이렇게 이래 가지고 막 확 한번 벌어졌던 거대한 그때 무슨 자스민 혁명이라고 아마 있었고. 그렇게 부르곤 했죠 언론에서도. 예. 그 반체제 운동의 도미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곤 했는데 지금 리비아 사태는 그거와는 성격이 좀 다른가요? 길게 보면은 그 연장선인데요. 아, 성격에는 일부 그렇죠. 유사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 변했죠.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구 사회에서도 유럽이나 미국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아까 이제 2010년 소위 아랍의 봄 그때 정권이 이 혁명에 의해서 시민 혁명에 의해서 넘어간 정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정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이제 시민의 힘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제 결집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연장선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카다피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69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로 2011년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까지 그 일당 독재를 쭉 해왔는데 이 카다피 정권이 서구 사회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잘해봅시다라고 문을 열기 시작한 게 2003년이었고요. 3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략 한 86년부터 1986년부터 2003년까지 한 10몇 년 되죠? 16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는 반미 철저한 반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미국도 그러니까는 공습도 한 적도 있고 뭐 제재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가 카다피 1인의 강력한 전제주의적 독재와 반미 이것으로 버티고 장악하고 미국과 대항하는 축을 이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악의 축 뭐 어쩌고 하고 카다피 제거 작전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분심을 품고 노려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카다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석유가 납니다. 석유가 나면서 이제 그것으로 국민 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심상치 않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2003년까지 그 사이에 반미 그 노선을 걸을 때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다피가 이거 어렵다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미국 쪽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이제 핵 내가 줄 테니까 좀 이제 그만 좀 싸우자. 근데 이제 미국이 당연히 받아들이죠. 그게 이제 리비아식 그렇죠. 해법. 그게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리비아식 해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비아 사태를 왜 뜬금없이 주시를 해야 된다. 예, 우리하고도 그렇죠. 북핵 때문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핵을 다 내주죠. 다 완전히 쏙 다 내주고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 2006년에 이제 미국이 정식 수교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되는구나. 이 리비아 해법 소위 말해서 미국이 하란 대로 그렇죠. 신고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막 숨통 조이던 것도 풀어주고 그렇죠. 다시 사이가 돈독하게 국교 정식 수교도 하고 지낼 수 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던 차에 그때도 그러니까는 그 당시 국무부 차관이 누구냐면은 존 볼턴. 지금 존 그렇죠. 볼턴. 지금 존 볼턴.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 주역이었겠네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와서 뭐 강연이면 하면서 이제 봐라 리비아식 모델 이거 된다. 이게 북한에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제 설득력이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11년 아랍의 봄 그 이후에 시민들이 이제 봉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않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미국이 간접적으로 반란군을 지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카다피 정권이 전복이 되는데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간혹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미국하고 이제 교섭을 하면서 핵무기 다 내주고 수교를 한 거는 미국하고의 관계고 정작 카다피가 죽은 건 미국이 죽인 게 아니라 반란에 의해서 죽은 건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지원을 한 시민군에 의해서 이제 축출이 되고 그러니까 카다피는 결국 간접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제거 축출 그렇죠. 사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카다피가 핵무기를 넘기지 않았다면 미국이 손쉽게 이렇게 시민군을 지원할 수 있었겠냐. 그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봐라. 리비아식 모델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죠. 핵 넘겨주고 났더니 이를테면 체제를 보장해 준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카다피가 뭐 인권이나 내정 탄압을 얼마나 했든 그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건 미국이 그거에 간섭한다면 그건 엄연한 내정 간섭인 것이고 국교까지 수립해 놓고는 반 카다피 시민군을 막 뭐라 그래요? 뒤에서 펌프질. 그렇죠. 그리고 재정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결국 전복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목을 북한이 바보입니까? 당연히 보고 있었고 지금도 주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존 볼턴 현재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리비아식 모델을 계속 밀고 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 있는 이 상황까지도 계속 리비아식 모델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지금쯤이면 시작을 했을까요? 끝났을까요? 그 정도 한 2시간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뉴스가 나오기는 힘들 시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북한이 바보가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얘가 리비아, 우크라이나 또 이라크 이런 선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하자는 대로 내줬다가 뒤통수 맞는 거를 여러 건을 봤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핵 관련 전문 인력들까지도 다 어디로 이주시키거나 뭐 그렇게 했죠. 강제 출국시키거나. 그런 결과를 보고 당연히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 하는 것을 들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빅딜은 못하겠다. 절대로 못하겠다죠. 그리고 미국이 실수를 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입을 맞추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비아식 모델이다. 존 볼턴이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리비아처럼 니들이 다 넘기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수교 제재도 풀어주고 좀 지나면 하는 거 봐서 수교도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리비아식 모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 제대로 말 안 들으면 리비아 꼴 난다. 이게 지금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리비아 꼴이라는 것은 미군의 지원을 받은 시민군에 의해서 카다피 체제가 전복되고 카다피는 축출되고 결국은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비아식이라는 게 도대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입이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교까지 맺고 경제 지원도 해줘서 핵만 없앤 대신에 두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거는 볼턴이 말한 거였는데 펜스는 카다피가 엎어져가지고 쫓겨난 거를 그렇죠. 그걸 꼴을 난다라고 그렇죠. 했으니. 그러니까는 이게 리비아식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한마디로 완전히 그 미국 내에서 그 이제 정부 뭐라고 할까요? 그 중심부에서 그 일이 혼선이 빚어진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트럼프의 문제가 트럼프 있죠. 대통령 본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그 펜스 부통령처럼 리비아 꼴 나기 싫으면은 이런 식의 이제 그 어떤 그 압력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당연히 헷갈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멈칫 주저 미국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다가 또 싱가포르 회담 일주일인가 앞두고 트럼프가 회담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바보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거꾸로 마찬가지 이겁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데 볼턴이 그걸 모를까요? 볼턴이 바본가요? 당연히 알면서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북한이 안 받을 걸 뻔히 알고 계속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협상을 깨겠다는 거죠. 깨겠다. 결국은 협상을 끝까지 이르지 못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극우 그 이데올로그들의 최종 노림수라는 거죠.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게임의 룰을 설정하는 또는 룰을 바꾸는 룰 체인저 또는 룰 메이커로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서서 최종적으로는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게임을 그렇죠. 끝내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북한을 붕괴시키는 근데 북한이 붕괴된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리비아나 이런 경우들처럼 붕괴가 된 이후에 그 어떻게 됐는지를 그다음에 그 북한에서 붕괴가 됐을 때 남한이 어떤 꼴이 될지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최악인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그 볼턴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 저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기 그 입장이 볼턴 보좌관하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저한 그 극우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이고 한반도의 안보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국익의 차원에서 북한이 붕괴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제재 해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실용주의자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미국 현재의 정부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설득을 시키는 문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당면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비아 사태라는 것이 우리하고 관련이 되는 측면은 바로 그런 정면,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어느 수준의 얘기가 오가고 이제 공개하는 것은 뭐 대충 예상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디까지 얘기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북한과 앞으로 뭐 니고시에이터 중재자가 됐건 접촉자가 됐건 또는 드라이버 운전자 역할을 하건 간에 중대한 고비 중에 와 있고요. 한미 회담의 결과가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즈음해서 리비아에 지금 내전이 일고 있는데 실은 그 연원을 따져보면 리비아식 핵법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그렇죠. 이것에서 우리는 시사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보수다 하면은 그냥 다 똑같은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미국의 전통적 보수는 지금 소위 말하는 네오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파고들 필요도 있어요. 존 볼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오콘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매파 호전적인 그렇죠.
굉장히 호전적인 이런. 근데 반면에 미국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화당은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청교도 정신에 투철하고 네네. 네. 지켜야 할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 미국의 좋은 가치라고 가치들. 하는 것, 그렇죠. 네. 미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겠다는 이런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그 보수 그리고 높은 우파. 도덕심과 그렇죠. 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분열된 것이 레이건 대통령 당시 때 이게 이제 냉전이 붕괴되면서 다시 말해서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뭉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네오콘과 이 전통 우파가 이제 분열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보수 세력은 무조건 저 볼턴과 같은 생각을 할 거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미국의 그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건전하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의 보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철저한 극우는 아닙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재 해제를 통해서 밖으로 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조금 너무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미국 북부 지역의 노동자 계급, 노동 인력을 확실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예 해방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물론 인종차별에 대한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의 반성과 그 결과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링컨이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었고 그때 그것을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는 진보적인 뭐 리버럴리스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강한 보수층 중에도 일부는 거기에 힘을 보태줬잖아요. 그렇죠. 링컨이 공화당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바로 지금 노예 해방을 추진했던 링컨의 공화당, 그게 지금 임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미국의 원래 전통적인 보수의 주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군산 복합체 그리고 호전적인 전쟁을 통해서 팍스 아메리카니즘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고 경제적 부도 얻으려고 하는 이제 이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은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거고 볼턴이 공교롭게도 리비아 사태 때는 차관으로서 실무 역할을 했고 지금 또 북핵 문제는 트럼프의 바로 옆에 안보 보좌관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딱 생각나네요. 현명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현명했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그 아저씨 그 흰수염 볼턴 트럼프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싫어해요. 수염 나는 거? 그거 좀 깎았으면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이 볼턴 참 뭐 북한도 볼턴도 바보가 아니다. 그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최악을 피해 나가는 그런 점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뉴스에서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임 소장님이 그래서 리비아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우회해서 하나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 이 시간쯤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모셔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애매한 뉴스 시간인데 잘 풀어주신 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